자, 이제 23과 24과 설명할게요. 23과의 첫 단어가 fraction이란 단어가 나왔어. 이 단어는 뭔가를 내가 부분을 조각조각 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fraction이 부분이라는 뜻이 있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수학으로 가면은 분수도 fraction이 돼요. 이렇게 특이하게 어떤 수학 용어, 과학 용어 같은 거는 그래도 알아두면 나중에 예를 들어 지문에 분수가 나왔을 때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랑 헷갈릴 만한 단어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friction이에요. 얘는 마찰이라는 뜻. 그래서 지금 수학이랑 과학 용어죠. 그 다음에 내려가서 fragmen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단어의 뜻이 중요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지문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거든. 단어 뜻을 보면 명사일 때는 파편, 조각 이렇게 나와 있죠. 동사일 때는 부수다, 부서지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는 뭐라고 쓸 거냐면 파편화하다, 파편화되다 이런 식으로 쓸게요. 이걸로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래서 파편화되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야? 조각조각이 났다는 얘기잖아. 그럼 하나의 덩어리가 여러 덩어리로 쪼개진 이미지가 좀 있어야 돼. 그러면 프래그먼트는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면 기출에서 한번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TV 방송국을 생각해봐. 옛날에는 뭐 KBS, SBS, MBC, EBS 뭐 요 정도밖에 없었어. 근데 그게 나중에 TVN 같은 게 생기고 JTBC 같은 방송사가 생기면서 TV 채널 수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야. 케이블 TV 같은 거 생각해보면 그런 거를 표현할 때 파편화됐다,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 그러니까 이렇게 추상적으로 비유할 때도 프래그먼트를 쓰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뭐 도자기를 깨서 도자기가 쪼개졌다. 이런 이미지도 쓰이겠지만 뭔가가 채널이 여러 개로 확장된 거. 아니면 옛날엔 넷플릭스가 없었잖아. 근데 넷플릭스가 생기면서 그게 여러 가지 컨텐츠를 볼 수 있게 파편화 시켜줬죠. 그런 식으로 쓸 때도 프래그먼트를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럼 옆에 있는 fragmentary는 형용사겠죠? 뜻은 뭐겠어? 파편적인. 그럼 여기서 파편적인이라는 거는 뭔가가 분리됐다고 하니까 얘를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쓰는 단어로 바꾸면 단편적인이란 뜻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fertile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futile이 나오죠. 근데 futile이랑 또 애들이 헷갈려하는 게 fertile이야. 근데 fertile은 22과에 나왔었거든. 그래서 그때 비옥한 혹은 다산의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fertility도 비옥함, 다산 이렇게 알려줬죠. 지금 위에 두 개는 형용사, 밑에는 명사인 게 보여야 되고 이쪽은 비옥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럼 비옥은 어쨌든 땅이 비옥하다, 기름지다는 건 좋은 거잖아. 그리고 다산, 좋은 이미지죠. 근데 퓨타일은 어때? 완전 부정어야. 그래서 여기다가 크게 세모를 쳐주는 게 좋다. 그럼 퓨타일은 무슨 뜻이야? 쓸모없는 이 뜻이고요. futility는 무슨 뜻이겠어? 쓸모없음이라고 적어주면 돼요. fertile이란 단어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을 거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퓨타일만 완전 부정적인 이미지였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주면 돼. 괜찮죠? 그 다음에 더 내려가서 habitat, 뭐 inhabit 이런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내가 적어놓은 세 가지 단어가 보이죠? habit, habitat, inhabit. habit이라는 거는 혼자 조금 따로 놀아. 우리 뭐 구어체 같은 데서 어릴 때 뭐 너 취미가 뭐야? 습관이 뭐야? 할 때 what's your habit?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은 habit이 습관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habitat은 여기부터 이제 사는, 거주의 이미지가 들어가요. 동물의 서식지, 혹은 사람이 사는데 뭐라 그래? 거주지. 이런 식으로 외워주면 되고요. inhabit은 무슨 뜻이야? 얘가 거주하다, 서식하다예요. 근데 내가 옆에 inhibit이란 단어를 적어놨죠? 일단 얘는 세모부터 쳐주세요. 지금 구분을 해줘야 돼. 얘는 inhabit A가 들어갔고요. 얘는 inhibit I가 들어갔어요. inhibit의 뜻은 금지하다야. 완전 부정어인 거 알겠죠? 그래서 거주하다랑 금지하다랑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분리해서 외워주면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줄은 inhabitant 때문에 갖고 온 건데 inhabit이 방금 거주하다였으니까 턴트가 붙으면은 거기 사는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그래서 주민이란 뜻이고요. 잘 보면은
resident, 그 다음에 dweller, occupant 모두 다 주민 거주자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왜냐면 reside도 살다란 뜻이고 dwell 이 단어도 살다란 뜻이야. occupant는 원래 occupy가 무슨 뜻이죠? 차지하다, 점유하다란 뜻이죠. 내가 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occupant가 돼요. 근데 이걸 굳이 나누지 않아도 그냥 이 네 개 모두 다 거주자란 뜻이구나, 같은 뜻이구나로 퉁쳐주면 된다. 괜찮죠? 그 다음에 쭉 가서 프로젝트란 단어로 갈게요. 이것도 내가 설명을 안 하면 프로젝트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렇게 외우지 마시고 동사 뜻으로 외워주는 게 더 중요해요. 프로젝트는. 우리 빔 프로젝터를 생각해주면 돼. 그게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선, 빔을 쏘는 애가 빔 프로젝트죠. 그래서 프로젝트는 뭔가를 투사하다, 투영하다, 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투영하다로 외워주는 게 가장 나을 것이다. 그리고 단어책에 보면은 예상하다라고도 되어 있거든요. 예상 추정하다. 그것도 같이 외워주면 좋긴 한데 사실 투영하다로도 난 충분하다고 봐. 그 다음에 projection이란 단어는 명사가 되고 투영이란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justify라는 단어가 나와서 justification은 무슨 뜻이겠어요? 정당화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정당화라는 단어가 딱 나왔을 때 이게 아주 약간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생각을 잘들 못하더라고. 정당화를 한다는 거는 물론 정당하게 만들다 이미지가 있어서 긍정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물론. 근데 보통의 정당화는 지금 예문도 봐봐. 어떤 말도 내 행동을 정당할 수 없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뉘앙스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야. 나는 이거를 뭔가 정당화하기 위해 했었다. 이거를 올바른 걸로 만들기 위해 했었다인데 그게 진짜로 올바른 느낌보다는 그거는 너의 정당화에 불과해.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이잖아. 아주 미세하게 마이너스 맥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주면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갖고 온 거야. 요 정도. 그 다음에 내려가서 지금 보면은 prejudice, bias, stereotype 이렇게 있는데 요거 세 개 내가 전에 한번 설명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근데 prejudice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 요 단어 있죠, judice. 요게 어쨌든 판단하고 법과 관련된 단어야. 근데 판단을 하긴 하는데 pre죠. 미리 판단을 해. 그걸 우리가 그러니까 한국어로 선입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bias, 대놓고 편견이란 뜻이고 혹은 편향되어 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편견. 스테레오타입은 고정관념. 한국어는 굳이 따지면 세 개가 단어가 다 달라. 근데 사실 우리가 크게 구분을 하지 않아도 세 개 다 비슷한 맥락으로 쓰일 수 있죠. 확실한 거는 다 긍정이야, 부정이야? 대놓고 부정이란 뜻. 그래서 크게 세모 좀 쳐줄게요.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좀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음. 그 다음에 내려가서 constant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단어의 반의어인 variable도 굉장히 중요해. 일단 두 개 다 형용사랑 명사 뜻이 있어요. 먼저 기본적으로 더 많이 쓰이는 형용사 뜻으로 먼저 설명하면 constant는 끊임없는, 계속되는 이 뜻이죠. 그 다음에 variable은 우리 복습, vary라는 단어가 원래 동사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양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두 번째는 다르다, 달라지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 변화의 이미지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variable은 변화가 가능한이란 뜻이겠죠. 그걸 우리는 가변적인이라고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끊임없는 거랑 가변적인 거랑 왜 반이어겠어? 계속 변화하는 게 오른쪽이고 왼쪽은 변화가 없다는 뜻이니까 불변에 좀 더 가까워요. 이렇게 형용사 둘 다 변화가 있고 없고는 늘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도가 높은 단어고요. 명사일 때는 variable은 수학에서 우리 x, y, z 같은 거 배울 때 변수라 하는 거 기억나죠? 그리고 우리 A, B, C 같은 거를 뭐 A는 1, 2, 3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게 숫자가 상수인 거 알죠? constant가 명사 상수예요. 근데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닌 게 생각해봐.
변수에서 이 변이 변하다 할 때 변이에요. 그 다음에 상수에서 상도 멈춰있다 할 때 그 상이에요. 그러니까 고정된 숫자 값이 상수고 이 미지수라서 뭐가 들어올지 모르겠는 게 변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형용사 명사를 같이 외워주는 게 가장 유리함. 그리고 뭐 요 왼쪽 것만 외우고 나중에 또 이걸 외우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요거 두 개를 서로 반대말이다 하고 외워놓으면 너가 나중에 더 편할 것이다. 그 다음에 institut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지금 책에는 학회, 협회, 뭐 제정하다, 도입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 이 단어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를 제정하고 만드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만드는 협회나 학회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야. 그래서 일단 institute는 동사 뜻으로 외워주는 게 조금 더 나을 거야. 내가 얘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먼저 institute는 제정하다, 도입하다 요 동사가 되고 협회 정도만 하나 써놓을게. 그러면 institute의 명사 버전이 되는 institution은 제도라는 뜻이 되고요. 제정한 거니까 그 제도에다가 하나를 더 추가해줘야 돼. 제도랑 기관을 같이 추가해주는 게 좋다. 참고로 institute라는 단어보다는 institution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요. 요 단어는 두 가지를 다 알아놔야 되기 때문에 1, 2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래서 1번이 제도, 2번이 기관 이렇게. 그 다음에 constitute를 볼게요. constitute는 여기 나와 있는 뒤에 나와 있건 뒷장에 constitute 구성하다 나와 있는 거 보이죠? 이 단어는 원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단어보단 구성하다가 더 중요해서 이것만 먼저 쓸게요. 그 다음에 constitution은 무슨 뜻이겠어? 구성하다가 있었으니까 당연히 구성이란 뜻이 있겠죠. 물론 구성이란 뜻이 당연히 있어. 근데 얘도 더 나아가서 헌법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특이한 단어는 따로 외워놔야 되거든? 그래서 constitution이 나왔다. 그럼 웬만하면 헌법으로 봐주면 되고 근데 아무리 봐도 법률 지문이 아니야. 그럴 땐 뭘로 가면 되겠어요? 구성하다로 가면 그러니까 구성으로 가면 되겠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단어 아님. 그 다음에 institute, constitute, substitute 이렇게 세 개 있을 때 무조건 마지막에 나와 있는 substitute이 제일 중요해. 왜냐면 얘의 뜻이 뭐니? 대체하다라는 뜻이죠. 대체를 한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변화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중요도가 제일 높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단어는 오히려 substitute이고요. 이 단어는 약간은 난이도가 있는 단어긴 해요. 그러면 substitution은 당연히 변화를 한 거니까 대체된 거, 대체, 대리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알면 되고 밑에 보면은 내가 substitute랑 전치사를 엮어둔 단어들이 나와 있어요. 이 단어들도 정확하게 외워줘야 돼. 여기가 살짝 복잡할 수 있어서 집중해서 들어보면 먼저 이걸 알고 있어야 돼. replace도 대신하다,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죠. substitute도 대체하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뜻이 사실 100% 똑같다기보다는 substitute는 이건 안 외워도 되지만 알아는 두세요. 약간 잠시 대체하는 이미지가 있어. 이거 대신에 뭐를 사용해도 되지 이 느낌이 있고 replace는 아예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이걸 아예 빼서 제거하고 그 다음 딴 걸 끼워 넣겠다가 replace. substitute는 이걸 쓰려 했는데 이게 없어. 예를 들어 설탕을 쓰려 했는데 없어. 그래서 스테비아를 쓰겠다. 요런 이미지랑 좀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그게 잠깐 대체하는 건지 혹은 완전 교체하는 건지를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A가 뭐가 됐는지 B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이것만 잡아주면 되거든. 일단 우리가 원래 replace는 쉬운 단어로 알고 있죠. 그리고 전치사는 늘 with랑 쓰여요. replace는. 근데 substitute는 기본적으로 어떤 전치사랑 쓰냐? for랑 쓰인다고 알아두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 내가 지금 with도 적어놨지만 그거는 현대문법에선 쓸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기본 뿌리는 for가 맞다로 생각하면 돼. 지금 substitute의 예문을 보시면 as a substitute for 이렇게 나온 거 보이죠? 여기서도 전치사 for가 나온 거 보여? 지금은 명사로 쓰였음에도 for랑 같이 붙어 있죠? 이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마지막에 쓰여진 단어의 뜻부터 알려주면요. 내가 순서를 B랑 A랑 거꾸로 놨죠? 왜냐면 뜻이 거꾸로기 때문이야. 얘의 뜻은요. A 대신 B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A 대신에 B를 쓰다라는 뜻이니까 A를 B로 바꾸다에 조금 더 가깝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고 이게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substitute에. 우리가 그냥 흔히 뜻만 생각해서 replace랑 비교하다 보면은 B를 A로 바꾸나? 이런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아니라 A 대신에 A가 없어서 B를 쓰겠다. 요 이미지가 좀 더 맞다. 오케이? 만약에 헷갈려. 그러면은 요걸 살짝 써놓을까요? substitute 스테비아 for 설탕. 이거는 설탕을 쓰려고 했는데 살이 너무 쪄. 그래서 스테비아로 바꾸겠다. 요런 이미지에 좀 더 가깝죠? 요거를 써놓으면 그래도 덜 헷갈리지 않을까.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replace A with B는 당연히 뭐야? A를 B로 대체하다가 맞죠? 그래서 얘도 A를 B로 대체하다. 그 다음에 substitute도 with랑 쓰일 수 있어요. 옛날에는 with랑 못 쓰고 for로만 쓴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내긴 했는데 충분히 with랑 쓸 수 있고 얘 자체도 뜻은 다행히 똑같아. 이거 두 개는 A를 B로 대신하다겠죠? 근데 뭐 대신이든 대체든 이미지는 똑같기 때문에 상관은 없고요. 얘도 A를 B로 바꾸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괜찮지? 그러면은 substitute가 with랑 쓰였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해석해주면 돼. 근데 for랑 쓰였어? 그러면은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해주면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잠시 앞장을 넘기면 우리 아까 institute 봤던 거 바로 밑에 est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estate는 원래 뜻이 재산이에요, 재산. 근데 real estate라는 단어가 가끔 나오거든? 근데 이 단어를 너네가 전혀 유추를 못해. 진짜 재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얘가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이건 상식으로도 쭉 가면 좋아요. real estate는 부동산이다. 이게 끝.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면 거의 마지막쯤에 substance라는 단어가 있어. 얘가 뜻이 두 가지예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알아줘야 되는데 가장 기본 뜻은 물질이라는 뜻. 근데 물질이란 뜻이 있다 보니까 하나 더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본질이란 뜻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알아두면 좋고 그러면 substantial은 일단 형용사인 거 보이죠? 당연히 물질이 형용사가 되면 물질의, 물질적인 이런 뜻이 있겠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적인이란 뜻이 있겠죠? 근데 생각해봐. 본질적인이라는 단어는 우리 원래 essential이란 단어 있잖아. 요 단어. 이거 본질적인이긴 하지만 그게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할 때 essential을 쓰죠.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 물질, 본질을 외우지 마시고 중요한으로 외워주면 돼요. 요렇게. 이해됐죠? 이게 1번 뜻이야. 그리고 2번 뜻은 뭐냐면요. 상당한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상당하다는 거는 수량이 많다는 거야. 이 이미지를 꼭 외워주고 있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상당한은 또 뭐랑 완전 똑같은 단어가 되냐? 우리 substantial이 상당한이니까 considerable이랑 비슷해져요. 얘도 생각할 수 있는이 아니라 그냥 뜻 자체가 상당한, 양이 많은 이란 뜻이었죠. 그래서 substantial, considerable 둘 다 상당한. 근데 애초에 뭐 그 효과는 상당했다 이런 표현을 쓸 때 substantial, considerable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고 첫 번째 뜻은 뜻 자체가 중요한, 본질적인이니까 당연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형용사 설명하려고 갖고 온 단어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24과로 갈게요. 24과 첫 단어를 보면은 elaborate가 있어. 얘는 일단 형용사는요. 정교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동사 뜻으로 나왔을 때 물론 정교하게 하다가 당연히 있어. 근데 뭘 정교하게 하는지를 살짝 좁혀줘야 되는데 보통 말을 정교하게 하다의 맥락으로 이해해주면 좀 더 쉬워. 그럼 말을 할 때 정교하게 한다는 거는 대충 말한다는 거야? 상세하게 말한다는 거야? 엄청 자세히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세하게 뭐 설명하다, 말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확장이 되면 좋겠음. 그 다음에 collaborate. 이거 너무 쉽죠? 우리 연예인들 콜라보 많이 하잖아. 아니면 브랜드들 콜라보 많이 하잖아. 그 collaborate니까 당연히 뜻은 협력하다고요.
여기까지는 애들이 다 잘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옆에 내가 써놓은 cooperate 보여? 이 단어는요, 잘 생각해봐. operate라는 단어 자체가 작동하다, 운영하다죠. 그 앞에 co가 붙은 거 알겠어? 근데 우리 co라는 단어는 무조건 알고 있어요. co라는 단어는 공동의, 같이, 이런 이미지인 거 알죠? 예를 들어서 co-founder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얘 단어가 found가 설립하다가 있으니까 공동 설립자, 공동 창업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가 co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니까 cooperate 그러면 공동으로 같이 뭔가를 운영하는 거야. 그게 바로 협력이죠. 그래서 cooperate, collaborate 완전 똑같아. 근데 너네가 헷갈린 단어는 밑에 나온 corporate란 단어예요. 얘 명사 버전부터 볼게. 명사가 corporation이야. 그러니까 발음도 당연히 다르고요. corp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얘가 회사라는 뜻이고 corporate는 형용사 회사의 이거예요. 법인의, 회사의. 완전 다르다는 거 알겠지? 근데 너네가 corporate, cooperate 구분을 안 하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우리 suspect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suspect는 다 알고 있을걸? 의심하다라고. 그리고 오른쪽에 써놓은 doubt라는 단어 보이죠? doubt도 무슨 뜻이야? 둘 다 의심하다야. 근데 그 의심이 달라요. 다른 의심이야.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비교하기 위해서 갖고 온 거니까 별표를 쳐주시고 제대로 외워놔야 된다. 한국어 의심하다에 사실은 두 가지 뜻이 있어. 우리는 구분을 안 하고 살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내 남자친구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한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죠. 그럼 여기서의 의심은 바람을 핀 것 같다는 거야? 안 핀 것 같다는 거야? 핀 것 같다는 걸 의심하는 거죠. 그치? 근데 두 번째 예문. 내가 선생님일 때 나는 학생들이 숙제 해오는 걸 의심한다. 숙제를 잘 했는지를 의심한다. 이런 표현을 썼어. 그럼 숙제를 잘했다는 거야? 잘 못한다는 거를 생각하는 거야?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의심하다 안에는 그게 진짜라고 의심하는 쪽이 있고 그게 가짜라고 가짜라고 의심하는 쪽이 있다는 거지. 그거를 영어는 다른 단어로 분리를 시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의심에는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의심, 가짜라고 의심. 그러면 suspect랑 doubt 중에 suspect가 진짜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다. 그리고 doubt가 가짜, 거짓이라고 의심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 예문이나 아니면 단어만 좀 적어 놓을게요. suspect에는 그냥 바람 피다를 생각하면 딱 좋아. 누군가가 바람 핀 거를 의심한다. 그럼 바람 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doubt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성적을 의심하다. 뭐 걔가 100점 맞았다는데 난 그거 좀 의심스러워. 이럴 때는 100점을 안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의심한다는 거야.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되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suspect랑 doubt를 서로 바꿔서 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의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uspect라는 단어, 지금 둘 다 동사를 봤는데 얘는 명사 뜻이 있고요. 뜻은 용의자예요. 근데 이것도 새로운 게 아니다. 용의자가 누구야? 그 범죄를 저질렀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유력한 사람이 용의자죠. 그러니까 그 경찰 입장에서 진짜라고 의심스러운 사람을 서스펙트, 용의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괜찮지? 그러니까 용의자를 다우트에 갖다 붙였을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닐 거라고 의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된다. 그리고 단어책에 suspect 밑에 suspicion, 그 다음 suspicious 이렇게 나와 있죠? 의심이랑 관련된 거. 이 두 단어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외워줘야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intend 볼게. intend는 진짜 중요하고 너무 쉬운 단어인데 유독 이걸 못 외우거나 외우고 까먹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다시 그러니까 초반에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intend는 의도하다고요. intention은 당연히 의도겠죠. 명사일 테니까. 그 다음에 intentional은 딱 봐도 형용사고 의도적인, 의도성이 있는 이 뜻. intentionality는 intentional에다가 lity가 붙은 거니까 똑같이 명사고요. 그냥 의도랑 똑같은데 뭐 의도성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제일 맞겠죠. 실제로 요 단어 혹은 intentional 이런 단어는
한 단어 빈칸 문제로도 종종 나오는 애들이고, 뭐 요약문을 풀거나 어휘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한 단어의 뜻이 부각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뜻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절대로 헷갈리거나 다른 거랑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intense를 볼게요. 얘는 참고로 intend랑 전혀 상관이 없어. 완전 다른 애들이야. intense 형용사고요. intensive 형용사고요. intensity 명사예요. 그럼 intense부터 보면 얘는 강렬한의 이미지야. 되게 많이 쓰이고 강렬한, 되게 열심히 사는 것도 되고 치열한 것도 되고 경쟁이 치열하다 이런 느낌으로도 강렬한이 가능해. 그 다음에 intensive는요. 사실 intense랑 intensive는 어원이 같아. 그래서 너네가 그냥 둘 다 강렬한으로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보면 intensive는 살짝 다른 단어예요. 집중적인, 집약적인 이런 뜻이야. 뭔 소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집약되어 있다. 집들이 집약적으로 모여 있다. 뭔가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다 할 때 그런 인텐시브야. 그러니까 인텐스랑 이미지는 비슷해. 뭔가 치열하고 모여 있고 강렬한 이미지인데 살짝 쓰임이 다르긴 하다. 구분을 해서 외워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 인텐시티는 강렬한에서 그대로 명사로 갖고 가면 강렬함이 되겠죠. 근데 강도로 외워주는 게 조금 더 좋다. 강도는 강함과 약함의 정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 혹은 물론 강함, 강렬함 이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음. 그 다음에 intense 밑에 tend라는 단어가 나와서 복습용으로 갖고 왔어요. 우리 tend 투부정사는 무슨 뜻이야?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워낙 많이 나오고 이 단어 뜻이 중요하다기보다는 tend to 뒤에 나오는 동사를 뒷받쳐주는 표현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be inclined to, be disposed to 얘네 둘 다 경향이 있다였던 거 기억나죠? dispose의 원래 뜻은 처리하다였고요. incline의 원래 뜻은 기울이다, 기울이게 하다였어. 근데 그 원래 뜻과 무관하게 그냥 이거 세 개 다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내려가서 valid라는 단어 있는 거 보이죠? 얘는 타당한, 유효한 이라고 써져 있죠? 그럼 validity는 타당성이란 뜻이 되겠지? 그 근거 혹은 그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가 이게 타당성이고요. reliability는 왜 갖고 왔냐면 얘의 뜻이 뭐니? 무슨 성이야? 신뢰성이죠? 믿을 수 있는 거. 타당성이랑 신뢰성이 엄밀히 얘기하면 완전 다른 뜻이긴 해요. 이거를 나도 대학 가서 뭐 전문 용어를 배울 때 정답의 뭐 타당성이었나? 혹은 뭐 오차의 신뢰성 뭐 이런 걸 배울 때 두 개를 구분해서 외웠는데 그거는 그 전공 지식에서만 구분하면 되고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신뢰성과 타당성은 일단 부정적인 거야,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죠. 얘네가 높을수록 믿을만하고 얘네가 높을수록 그 말이 맞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뢰는 얼마나 믿을 수 있는 거고 타당함은 그게 얼마나 올바른가, 옳은가에 좀 더 가까워. 근데 둘 다 어쨌든 높을수록 그 주장을 믿거나 그거에 따를 만하다라는 표현이니까 살짝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하지 마시고 두 개 단어 뜻은 다르긴 하지만 둘 다 비슷한 맥락에서 쓰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있어라. 됐죠? 그 다음에 쭉 가서 manipulate가 나와요. 우리 many, manual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many 혹은 요 menu라는 단어가 손이라는 뜻이야. 왜냐면 우리 매니큐어 알죠? 이 매니큐어가 뭐야? 그 손톱 네일 아트잖아. 이 매니가 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반대로 발 아트는 뭐예요? 페디큐어라 그러죠. 그럼 이 패디는 뭘까? 이 패드라는 게 발이에요. 그래서 페디큐어가 되는 거야. 괜찮죠? 그러면 manipulate랑 manual 둘 다 손이랑 관련이 있는 뜻이에요. manipulate의 뜻은 조종하다 혹은 조작하다 이 뜻이에요. 약간 내가 그 인형에 실을 매달고 그 실을 계속 움직이면서 조종하는 이미지 있지. 그걸 떠올리면 좋아. 인형극 같은 거 할 때. 내가 손으로 그 사람 혹은 그 행위 자체를 교묘하게 조종하고 조작하는 이미지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manipulate는
긍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부정이라고 할 수도 없어. 문맥에 따라 완전 부정이 될 때도 있어요. 지금 예문을 보면은 금값 조작 혐의로 고발당했다. 누가 봐도 부정적이지 않아? 근데 여기서 부정일 수밖에 없는 거는 가격을 조작했으니까 부정이고요. accuse란 단어가 있죠. 고발당한 거니까 부정이에요. 근데 맥락에 따라서 그 사육사는 그 동물을 굉장히 잘 조종한다. 여기서 쓸 때는 되게 잘 다룬다는 거야. 그만큼 전문성이 높다는 뜻이 또 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manipulate는 긍부정을 나누지 마시고 맥락에 따라서 생각보다 센 뜻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 알아두면 돼요. 그 다음 매뉴얼 볼게요. 요 단어도 단어를 시험을 보면은 그냥 매뉴얼, 뭐 설명서, 지침서 이렇게 쓰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 형용사로 외워주는 게 제일 좋고 손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 수동의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동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기계가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수작업으로 직접 한다의 이미지가 있는 게 매뉴얼이야. 되게 많이 쓰이고요. 여기서 수동이라는 뜻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뜻에 하나 더 적혀 있는 게 육체노동해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여? 그럼 당연한 게 내 손으로 직접 하니까 육체노동인 거 알겠죠? 그 정도까지 확장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드디어 마지막 덩어리가 있어요. 미디어 보이죠? 근데 내가 괄호치고 미디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수랑 복수의 차이야. 우리 일단 얘네 뜻이 뭐니? 미디어죠? 미디어를 한자로 바꾸면 매체가 됩니다. 매체는 사실 매개체의 줄임말이에요. 매개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게 매개하다인 거 알죠?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mediate란 동사가 매개하다란 뜻이에요. 또는 중개하다란 뜻이에요. 중간에서. 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돼. 그리고 내가 아까 단복수라 했는데 얘가 단수고요. 미디어가 복수예요. 사실 같은 단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intermediate는 끊어서 봐야 돼. 인터에서 끊어주고 뒤에가 매개하다죠. 인터가 무슨 뜻이야? 우리 인터스텔라가 스텔라 사이에요. 별들 사이에. 인터랙션이 뭐야? 상호작용이죠. 인터는 서로의, 뭐뭐 혹은 사이의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게 인터예요. 그럼 intermediate는 정말 딱 중간에서 서로 그 사이에서 매개를 한다는 이미지야. 그래서 우리 최고급 혹은 최상급이 있고 최하위가 있으면은 그 중간 어딘가에서 매개를 해주는 게 intermediate예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로 중급의 이 뜻으로 정말 많이 쓰인다. 를 알아주면 돼요. 그리고 중급은 너무 좁을 수 있으니까 그냥 중간에 요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어릴 때 영어책 같은 거 보면요. 여기가 뭐 베이직 단계야.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게 뭐 어드밴스드 단계야. 이러면은 무조건 중간에 있는 게 intermediate거든요. 요런 단어에 어릴 때 노출이 되었으면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까지가 설명 끝입니다. 내가 설명 안 한 단어도 당연히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만큼 23, 4가를 우리가 봤으니까 23, 4가랑 아까 했었던 21, 2가까지 잘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